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장희빈. 지금까지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뤄졌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라면 거의 빠지지 않는 이름.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 속 장희빈이 진짜 장희빈일까요? 드라마 속 장희빈은 대부분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름답고 교활한 여자. 숙종을 홀려 왕비 자리까지 올랐다가 인현왕후를 질투해 저주를 퍼붓고 결국 사약을 받은 악녀. 그런데 잠깐. 장희빈이 왕비 자리까지 오른 것이 단순히 외모와 교활함 때문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권력 구조, 당파 싸움, 남인과 서인의 충돌 속에서 장희빈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약을 받기 직전 장희빈은 진짜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죽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드라마 속 이미지를 걷어내고 역사 속 진짜 장희빈을 만나러 갑니다.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여자. 장희빈.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중인의 딸로 태어나다. 1659년. 조선 효종 10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옥정. 본관은 인동. 장씨. 아버지는 장영. 역관을 지낸 사람. 역관은 외국어 통역을 담당하는 관리. 중인 계층. 어머니는 윤씨. 장희빈은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인. 양반 아래, 평민 위. 관직에 오를 수는 있지만 고위직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양반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숙부 장현이 역관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습니다. 역관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장현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현은 그 재력을 이용해 조정의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남인 세력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장희빈의 운명을 결정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장희빈이 어린 시절을 보낸 환경. 중인 집안이지만 숙부 장현의 재력 덕분에 풍요로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중인이 아니라 부유한 중인. 그 차이가 장희빈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글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의범절을 익혔을 것입니다. 음악이나 춤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총명함이 결합됐을 때 당시 중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궁궐로 들어가는 것. 이망 욕망의 자각 궁궐에 들어가다. 장희빈이 궁궐에 들어간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670년대 초반 10대 시절에 궁궐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궁녀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장희빈이 처음 궁궐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의 눈에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숙종. 조선 19대 왕. 1674년 14살의 나이로 즉위한 왕. 숙종과 장희빈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숙종보다 4살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희빈과 숙종의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조정에서 반발이 생겼습니다. 왜였을까요? 장희빈이 중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후궁은 일반적으로 양반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중인 출신 여성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 당시 신하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집안이 남인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정은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인들에게 남인과 가까운 중인 여성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장희빈은 한 번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서인들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장희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쫓겨난 이후 숙종이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는 이후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 왕비가 되다. 장희빈이 다시 궁궐로 들어온 것은 1680년대입니다. 그리고 1688년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원자 후에 경종이 되는 아이. 왕비 인현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의 첫 번째 아들. 그 어머니가 장희빈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선 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숙종이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왕이 계승자로. 서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직 인현왕후가 젊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그리고 중인 출신 후궁의 아들을 서둘러 원자로 책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숙종이 서인들의 반대를 묵살했습니다. 이것이 기사한국 1689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숙종이 서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남인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폐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장희빈을 앉혔습니다. 왕비. 중인 출신 여성이 왕비가 됐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숙종이 장희빈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사한국은 숙종이 서인을 제거하고 남인을 등용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결단의 명분이자 결과였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것은 그녀의 개인적 능력과 매력만이 아니라 당시 정치 지형의 변화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그러나 왕비의 자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 숙종이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을 다시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폐위됐던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이 됐습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이 굴욕이 얼마나 컸을지. 숙종은 왜 이렇게 입장을 계속 바꿨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숙종의 황국 정치라고 부릅니다. 숙종은 의도적으로 한 당파를 등용했다가 다시 반대 당파로 바꾸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어느 한 당파가 너무 강해지면 다른 당파로 교체하면서 신하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 그 정치적 도구로 장희빈이 이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사한국 때는 남인 등용의 명분. 갑술한국 때는 다시 서인 복귀의 명분. 장희빈이 그 사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후궁이 된 장희빈. 아들이 왕세자로 책봉된 상태. 그러나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이 상황에서 장희빈의 심리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왕비의 자리에 올라 세상의 정점에 있다가 다시 후궁으로 내려온 여자. 그 추락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마이너스. 오막 내면에 전한 인현왕후와 장희빈.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관계. 이 두 여성의 관계는 단순히 질투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숙종이라는 왕의 권력 게임 속에서 피해자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아무 잘못도 없이 폐위됐습니다. 궁에서 쫓겨나 민간에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됐지만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궁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여성 모두 숙종이라는 변덕스러운 왕과 당파 싸움이라는 거대한 구조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인현왕후가 복위된 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취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는 것.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주를 했다고 기록한 것은 서인 세력이 주도한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의 결론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는 1701년 8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34세 나이로. 그리고 이 죽음 이후 장희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육막 귀환하다 사약.
1701년 10월 숙종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인현왕후가 죽은 지 2달 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해 죽게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나이 42. 사약을 받기 전 장희빈은 아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왕세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죽었을 때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왕세자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옳은가? 왕세자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그 왕의 어머니를 사약으로 죽이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결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 장희빈의 아들은 왕이 됩니다. 경종. 경종은 재위 기간 내내 어머니 장희빈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진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이 조선 정치에 수십 년의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칠막 숙종과 장희빈, 사랑인가 정치인가?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사랑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쫓겨난 장희빈을 다시 불러들인 것, 서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비로 세운 것, 이것들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숙종은 냉혹한 정치가였습니다. 장희빈을 왕비로 세웠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약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숙종에게 장희빈은 처음에는 사랑이었다가 나중에는 정치적 부담이 된 존재였을 것입니다. 장희빈의 존재가 왕세자인 아들과 연결되면서 장희빈은 숙종에게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정치적 변수가 됐습니다. 남인 세력의 구심점, 서인들의 공격 대상, 왕세자의 어머니, 이 모든 역할이 장희빈에게 씌워졌고 숙종은 그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약. 그것이 사랑의 끝이었는지 정치의 결론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희빈은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팔막 황국 정치의 희생양. 장희빈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숙종의 황국 정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환국. 왕이 집권 당파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 숙종 시대에 무려 4번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경신한국 1680년, 기사환국 1689년, 갑술한국 1694년, 그리고 신임사화로 이어지는 흐름. 이 환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선의 신하들은 당파를 이루었습니다. 서인, 남인, 노론, 소론. 이 당파들이 권력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당파가 너무 강해지면 왕권이 위협받습니다. 숙종은 그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권 당파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기사환국의 명분은 원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즉 장희빈의 아들 문제. 갑술한국의 명분은 인현왕후 복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이 황국들의 명분으로 사용됐습니다. 올라갈 때는 남인 등용의 명분, 내려올 때는 서인 복귀의 명분, 그리고 사약을 받을 때는 인현왕후 저주의 혐의. 장희빈의 삶 전체가 황국 정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장희빈의 비극의 본질이었습니다. 구막 장희빈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장희빈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장희빈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장희빈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그녀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인현왕후의 적수, 저주를 행한 악녀,
그런데 그 기록들을 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인들이 주도한 조사, 서인들이 편찬한 역사서, 그 기록들이 얼마나 공정했을까요? 장희빈을 악녀로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쓴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 성공의 사다리를 오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장희빈은 중인으로 태어나 왕비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이 기존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신분 질서, 당파 질서, 궁중 질서. 그 질서를 흔든 사람은 결국 그 질서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존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장희빈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 권력 옆에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장희빈은 왕 옆에 있음으로써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변했을 때 장희빈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권력 옆에 있는 것이 안전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이 변하면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됩니다. 장희빈의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장희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희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악녀였습니까?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피해자였습니까? 중인 출신 여성으로 태어나 권력게임의 도구로 이용됐고 결국 사약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망가였습니까? 왕비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 야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장희빈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뒤섞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살았던 시대는 여성에게 권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권력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남자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왕 옆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왕비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사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비극이 장희빈 개인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성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 시대의 구조적 문제였을까요? 장희빈은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여자였습니다. 중인 출신으로 왕비가 된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의 신분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장희빈을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록 뒤에 있는 진짜 장희빈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시대를 최대한으로 살아간 여자.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 앞에서 결국 무너진 여자. 그것이 장희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